방귀가 좀 잦을 수도 있습니다. 트름이 좀 잦을 수도 있고요. 원래부터 설사나 변비가 좀 있으셨고 스트레스가 요인 중에 하나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M병원 소화기내과 과장 김보미입니다. 저는 오늘 잦은 복통과 설사 혹은 방구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의 진단으로는요, 우선 복통이 있어야 합니다. 변을 보고 나면 좀 완화되는 그런 복통이 있고요. 설사를 보실 수도 있고 변비가 있을 수도 있고 혼합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증상으로는 방귀가 좀 잦을 수도 있습니다. 트름이 좀 잦을 수도 있고요. 신체 불편감이나 두통까지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기능성 소화기계 장애의 질병의 하나의 범주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방귀가 많다고 설사가 많다고 해서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환자분들의 경우 장 내부 점막의 변화가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설사가 주된 증상이 되기는 하지만요. 혈변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이기구 기다릴 때, 발표 준비할 때 화장실 가고 싶고 그런 한두 번만의 통증으로는 과민성 장증후군을 진단하진 않습니다. 원인은 사실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요인 중에 하나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는 것들을 권고드리기도 하고요. 우리 몸에는 유익한 균도 살고 있고요. 해로운 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공존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균총들의 변화가 생겨서 깨지게 되었을 때 장내가 불안정해지면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전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장이 좀 과민한 경우도 있고 원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랑 단염이랑 식중독이랑 좀 비슷해 보여요. 아닙니다. 다 다른 질병입니다. 우선 장염이나 식중독은 그때 일시적인 일입니다. 뭔가를 잘못 먹었기 때문에 장에 염증이 생긴 경우를 말하게 되는 거고요. 과민성 장증후군은 생리학적으로나 해부학적으로 장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단 하나만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우선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는 대장암이나 궤양성 대장염 혹은 크론병 같은 것들과의 감별을 위해서 대장 내시경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피 검사를 통해서 장증후군을 진단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사실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스트레스가 유발될 만한 요인이 있었는지 문진을 통해서 우선 이야기를 나누고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한 적절한 운동과 야식, 규칙적 식사 등등 생활 습관의 교정이 중요합니다. 설사 혹은 변비에 대한 약을 드리고 배부름이나 방구에 대한 해당하는 증상에 대한 약들을 더 드리고는 있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은 포드맵이 좀 있는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내에 있는 유산균들이랑 같이 반응을 해서 더 많은 증상을 일으키는 음식들이라고 하는데요. 흔하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밀가루, 시리얼, 오트밀, 그다음에 한국인들이 많이 먹는 배추, 마늘 등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들을 조금 덜 드시도록 하고요. 대신에 이런 포드맵이 좀 적은 육류나 두부, 현미 이런 것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산균 제제 정도는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대장암이 되거나 하는 질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구의 한 10% 정도의 환자분들이 앓고 계시고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장이 많이 불편하시거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시다고 하신다면 약물들이 많이 잘 나와 있으니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우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맞는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